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5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3절 등기 효력. 자,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 총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등기 효력이에요. 이 등기 효력은 민법에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는 내용이고요. 등기법은 민법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민법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또 수월할 수도 있고,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1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차를 공부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민법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민법을 좀 충실하게 좀 하시고요. 자, 157페이지 등기의 효력. 자,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거죠.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무엇이다? 종국등기. 종국등기의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종국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가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전체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12문항이 시험에 나와요. 그죠? 등기법이 12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등기와 관련된 것이 2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가등기가 굉장히 우리가 등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가등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저기 종국등기 효력을 갈게요. 이 가등기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그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은 이겁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 이 가등기의 무엇이다?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B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서 이제 A를 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도인, 여기서 B를 매수인이다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이제 해야 될 것은 계약금 줘야 되겠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줘야 돼요. 잔금도 줘야 되는데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 A가 B에게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잔금을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해야만 등기를 넘겨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잔금을 무엇하면 잔금을 최종적으로 이제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를 A에서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야 등기 내놔, 이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B가 A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청구권이에요. 그럼 나중에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근데 줄여서 그냥 제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고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부에 입원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누구 앞으로 이루어져요? B 앞으로 이제 가등기가 딱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요. 즉 이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죠.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C한테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즉 지금부터 나오는 이 종국등기의 효력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종국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종국등기 효력을 못 가져가더라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는 것도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얘가 이제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A로부터 등기를 이제 완전히 가져오는 거죠. 그때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 순위가 몇 번이에요? 가등기 때 순위번호 2번이죠? 그럼 본등기를 해도 순위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위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나중에 후에 본등기를 하죠. 가등기를 하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돼요. 응?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된다? 소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나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고 언제 발생을 해는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등기 시에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아요. 순위만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된다? 소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일단은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은 뭐예요? 가등기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잔금을 무엇하면 주면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다. 그것을 내놔가 바로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가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후에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당시 순위가 2번인데 본등기 당시의 순위도 몇 번이다? 2번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효력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효력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시죠? 이 부분. 자, 종국등기의 효력은 이제 보시는데요. 자, 종국등기의 효력.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권리가 이렇게 권자가 이게 맞나? 권리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종국등기 효력을 볼게요. 자,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물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채권. 채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임차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존재해요? 임차권과 환매권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물권에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무엇? 점유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이 되고 본권은 다시 두 개로. 하나는 무엇?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제한 물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용익 물권하고 용익 물권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담보 물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익 물권은 다시 몇 개? 세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지상권이라는 거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더라. 이거 전세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담보물권에는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고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종국등기의 효력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종국등기의 효력은 15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쉬운 거부터 우리가 보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요. 또 나오져 있네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왜 하는 것이다? 대항요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에 어떤 효력이 있어요? 종국등기 효력에 대항력이 있더라. 대항력. 그래서 교재 몇 번이에요? 종국등기 효력에 158페이지에 3번이라고 써져 있는 요게 바로 무엇이다? 대항력이더라 이겁니다. 대항력. 대항력은요. 임차권하고 환매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든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이 신청 정보에는 두 개로 나눠져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뭐 후에 나오겠지만 존속기간이라든지 지료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은 전부 다 무엇이다?
이러한 임의적 계례사항은 등기를 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뭐가 써 있어요?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써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159페이지 6번에 보시면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써 있죠. 이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보시면 이 두 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형식적 확정력을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적 확정력인데 이 형식적 확정력을요.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한다?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얘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자, 민법의 개념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존속기간이 무엇이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무엇을 해요? 소멸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인데 존속기간이 2017년 1월 12일이더라 이겁니다. 존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소멸이 되죠.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하고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C 이렇게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말소가 돼서 그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제법상의 효력은 소멸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얘를 뭐를 하지 않아? 등기부상에. 자, 이 전세권 등기를 등기부상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효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형식적 효력은. 그래서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해야 돼요.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형식적 확정력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번에 그런 게 써 있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했지만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 이를 각하를 해야 돼요.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고 형식적 확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7번에 뭐가 나와요? 7번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는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무엇한다? 부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취득시효 가능하죠? 취득시효. 자, 여기서 취득시효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 점유적 효력. 그래서 5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점유적 효력이 나오죠. 5번에 보시면 점유적 효력이 나오는데 이걸 등기부 시효 취득이라고 하죠. 등기부 시효 취득.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부동산의 취득 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인데 등기한 자는 몇 년이에요? 얘는 10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나와 있네.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시효는 몇 년인데? 20년인데 비해서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무엇한다?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 시효는 20년인데 비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 몇 년이에요? 10년이야. 이것을 무슨 효력이라 그래요? 이것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취득 시효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취득 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득 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적 효력이라든지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형식적 확정력은요 시험에 단독으로 안 나와요.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 효력을 물을 때 그냥 하나 묻어가는 지문들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러한 물건은 민법 몇 조예요? 186조 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맨 위에 1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엇을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물권 행위에 의한 물권 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까지 하여야만, 즉 등기가 있어야만, 그죠? 등기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물권 변동적 효력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권 변동적 효력. 그럼 이제 3개가 남은 거죠. 2개가 남은 거죠. 7개 중에.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했으니까 2개를 했는데 그 2개가 가장 핵심이더라 이겁니다. 2개의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하나가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157페이지 보시면 순위 확정력이 나오죠. 요게 1번이죠. 1번. 순위 확정력이더라 이겁니다.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자, 한 몇 개 써 있어요? 하나, 둘, 3개 써 있는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쉬운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등기는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었고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멸실,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여기서 회복 등기는 멸실 회복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삭제됐으니까 법에서 삭제됐으니까 지금은 회복 등기는 뭐밖에 없어요?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회복 등기의 가장 큰 효력은 무엇이다? 회복 등기의 가장 큰 효력은 종전 순위를 보유해 준다 이거야. 회복 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는 거예요? 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종전 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해가지고요. 2번인데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했는데 3번 해가지고요. 3번에서 2번에 전세권이 무엇이 됐어요? 전세권이 말소가 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2번에 전세권이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 말소가 어떻게 됐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이를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4번 해가지고 2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한다? 회복 등기를 해요. 이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붉은색으로 이제 말소 표시한 것이 다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등기관이 여기에 2번 해가지고요. 전세권 설정 그대로 써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회복 등기의 효력이 바로 무엇이다? 회복되기,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2번이었다면 회복도 순위가 몇 번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도 순위가 2번으로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 등기 효력을 무엇이라고 해요? 얘를 종전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교재 있는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졌냐면은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졌냐면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이건 교재 나와 있죠. 법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와 동일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먼저 한 놈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두 개 했어. 지금 두 개. 하나, 둘, 세 개 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효력에 따른 분류죠. 효력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국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가등기가 있는데, 이 종국 등기를 가등기하고 비교해서 무슨 등기라고도 칭하냐면 본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 했던 거, 저쪽에서 했던 거,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 무엇은?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을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즉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도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 보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위 확정력은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더라 이겁니다. 이거 외에 이제 보시면 이거 외에 등기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법제 4조 권리의 순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등기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겠다. 먼저 한 놈이 이기겠다. 먼저 한 놈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데, 같은 구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일 때는, 규정이 있는 거지 얘는.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다른 구의 경우는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같은 구일 때는 무엇?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무엇? 접수 번호더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할 것이고, 같은 구일 때는 무엇이다?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요 시험에 잘 나와요. 난이도 높지 않은 거죠.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이다? 접수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갑구예요. 갑구인데 1번에 소유권 보존 A가 있고요. 2번에서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됐어.
B. 또 여기 3번 해가지고 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 가압류권자 C. 그러면 이 가처분하고 이 가압류는 순위는 누가 이겨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잖아. 같은 구니까. 같은 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구의 개념은 이번에는 을구예요.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D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갑구의 가처분 등기 B하고 가처분하고 을구의 저당권 D는 얘는 가처분은 소유권의 가처분이니까 갑구에 한 것이고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을구에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갑구고 얘는 을구니까 다른 구죠. 다른 구일 때는 얘가 만약에 접수번호가 제10호고 얘가 만약에 접수번호가 제20호라면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부여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번호 10번이면 접수번호 20번보다 등기가 먼저 된 거예요. 또 다른 구일 때는 당연히 무엇에 간다? 접수번호에 의해서 순위가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 가처분하고 이 저당권은 누가 더 선순위다? 가처분권자가 더 선순위가 돼. 왜?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하기 때문에? 접수번호에 의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요. 같은 구일 때는 무엇이다?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무엇이다? 접수번호더라 이겁니다. 요 정도. 하나 더 있어요. 교재에 좀 빠져 있는데 내용 자체가.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구분 건물은 이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별개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데 이렇게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어떻게 하나로 이제 묶습니다. 묶는데 그걸 어떤 것을 가지고 묶어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묶습니다. 대지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묶는데 대지권의 등기를 두 개가 묶이면 즉 대지권의 등기가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등기는 전부 다 어디에다 하냐면은 건물 등기부에다 해요. 건물 등기부.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묶였다 하더라도요. 묶였을 때 이 저당권을 하게 되면 건물에다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이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 거야. 이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묶여도 이 토지에 1번의 전세권 등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에 한 이 저당권하고 토지에 한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순위를 나열할 것이냐. 자, 상식적으로 얘는 건물 등기부고 얘는 토지 등기부예요. 등기부가 다르죠? 등기부가 다르니까 이때는 당연히 순위번호로 나열할 수 없고 당연히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하더라. 이게 접수번호. 그래서 순위 확정력에서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마지막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접수번호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뭐라고 나오면 순위번호라고 나오면 X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7가지 정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순위 확정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험에 옛날에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 158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158페이지를 보시면은 추정력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4번의 추정력. 추정력은요. 민법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추정력은요.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로 이제 무엇에 의한다? 판례 또는 그 학설에 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력은.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죠.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그 15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추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보시면 A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B 해가지고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A를 매도인, A를 매도인이라 하고 여기서 B를 매수인이라 하게 되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으면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뭐가 돼요? 등기가.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였는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 B로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은 뭐가 돼요? 등기 원인은 요 매매가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은 매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가 존재해요? 이렇게 지금 뭐가 존재한다? 등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정력은 이렇게 등기가 있으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누구 앞으로 권리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B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이 B는 적법한 권리자로 무엇이 된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또 여기에 뭐가 써 있어요? 원인이 써 있죠. 원인. 매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란 말이야. 그 원인에도 뭐가 인정이 돼요?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자, 과거에는 지금은 매매는 검인을 받지 않지만 과거에는 매매를 하게 되면 뭐를 받았어요? 검인을 받았다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는 뭐를 받아야 돼요?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하는 그 자격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인을 받은 거고요. 검인을 받았으니까 등기되어 있겠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등기되어 있겠죠.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증명했으니까 등기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절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 절차에도 뭐가 인정이 돼요? 이러한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은 인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정력은 이 권리에도 그 원인에도 그 절차에도 뭐가 인정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요. 이 전소유자 A죠. 이 A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겠죠. 이 전소유자에도 뭐가 인정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더라. 이게 바로 추정력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추정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정력 1번에 보시면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있으면 그 원인과 그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현행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존한다라고 써있고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권리의, 원인의, 절차의 추정력 모두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적법 추정에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된 모든 부동산의 물건에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되더라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뭐도 존재한다?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인의 매매라고 써있는데 이 A가 얘가 등기를 가져갔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가도 등기부석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원인이 매매라고 써있으니까 매매에 대한 적법 추정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A는 B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면 깨지는데 입증을 못하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A죠. 이 A가 무엇을 해야만 입증을 하면 추정력은 깨지더라 이겁니다. 자, 절차의 추정력에 보시면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격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농지를 매매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등기가 되는 거거든. 이해하셨죠, 이거? 이러한 검인, 허가, 농지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 절차다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등기의 추정이 이루어지면 추정의 일반적 효과로서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3번 되게 중요하죠. 예비등기. 여기서 예비등기는 바로 뭐예요? 예비등기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불법으로 말소됐다라든지 허무인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명백한 부실의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추정력에 대한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추정력은 민법에서도 많이 나와요.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효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효력에 따라서는 종국등기와 가등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국등기 효력이잖아. 그러니까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된다? 종국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럼 어디에는 인정이 안 돼요? 가등기에. 아까 앞에서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가지고 있는 효력을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요. 얘가 꼭 본등기를 해야 돼.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등기에는 가등기가 나오고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100%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지문이 나오면 추정력 인정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등기에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99.9% 권리의 등기의 효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반대가 뭘까요? 권리의 등기 반대.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권리의 등기의 반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럼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더라 이거.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등기 그 원인에도 그 절차에도 그 다음에 그 권리에도 다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이 되질 않아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력이 시험에 나오면은 가등기, 표제부에 점유의 추정력 셋 중에 하나가 답이더라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명백한 부실의 등기라든지 이러한 것들 모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되게 중요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그 보존 등기 자체로는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으면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추정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의 경우는 전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얘 앞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전 소유자예요. 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깨지고요. 또한 건물을 신축한 자가 A인데 등기는 B로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를.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역시 깨지고요. 과거에 사정을 받은 자가 또 따로 존재한다. 사정은 얘가 받았는데 등기는 B 앞으로 돼서 보존 등기가 다 깨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좀 약해요.
약행.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뭐가 쓰여있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얘는 B는 당연히 A로부터 적법한 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추정력 요 정도 선에서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종국등기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종국등기 효력. 그럼 종국등기 효력 다시 정리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순위 확정력하고 권리 추정력.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순위 확정력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이 권리 추정력이 시험에 나왔을 때 난이도가 훨씬 더 얘보다는 높다 이거죠. 그래서 7가지 정도가 종국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종국등기의 효력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